그래서 자,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봐봐요. 자, 이 두 분이 잘 보여요? 뭐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뭔가를 만든 사람인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딱 드는 느낌. 창조운 유전자 몇 될까요? 자, 이 두 분 왼쪽에 있는 분 뭐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도를 하십니까? 약간 왼쪽에 있는 분 뭐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분 생각이 좀 나요? 뭐 하시는 분? 왼쪽에 있는 분과 오른쪽에 있는 분의 공통점은 이분은 특정한 세계에서는 거의 신으로 불림되는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세계에서 그럴까요? 약간 올드 패션한 표현으로 사이버 세상에서. 사이버 세상. 자, 요즘 사이버라는 단어를 잘 쓰고 있거든요. 사이버 세상. 왼쪽에 있는 분이 켄 톰슨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데니스 리치예요. 자, 이 두 분을 여러분이 딱 볼 때 느낌이 뭔가 오죠. 일사 분들은 아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 업계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구루라고 해요. 구루. 구루는 원래 인도의 무슨 뭐 깨달은 승려 뭐 이런 거죠. 이런 분들이 만든 언어고, 이런 분들이 만든 운영 체제고요. 이런 분들이 만든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이 C와 유닉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모든 종류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오픈소스라든지 다양한 이 문화들 그리고 이슈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걸음은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사람들이랑 과연 어떤 그야말로 아이디어를 내서 이걸 만들었을까? 이런 이 사람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해당하는 구조나 해당하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바라보시면은 살며시 미소가 지어지면서 이렇게 생긴 아저씨들이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야. 주로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이런 분들이 유태인이면서 머리 바글바글 해가지고 수염 이러면서 배 나와가지고 키보드 앞에서 안경 이런 거 끼고 그죠? 옆에 막 콜라 쌓아놓고 무슨 막 이러면서 바로 그런 분들. 바로 그런 분들이고 그 문화에 어찌 보면은 시초가 되시는 두 분이세요. 사진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보다 좀 낫나요? 여전히 기캐 보이죠? 여러분이 C의 문법을 보시다가 숫자를 왜 0부터 시작해? 이런 질문이 딱 여러분 마음속에 차오를 때 이분의 눈빛을 한번 바라봐주세요. 그러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면서 저분이라면 저걸 0부터 하실 만한 충분한 분이셔.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나중에는 이런 상도 받으셨어요. 튜링 어워드 알죠? 튜링 어워드를 수학에서 제일 최고의 영예 인상인데 어쨌든 돌아가셨지만 이 시대의 히어로, 영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이세요. 젊을 때나 이때 젊을 때거든요. 젊을 때나 좀 연세 드셔서나 큰 차이가 없죠. 이분들 얼굴을 가만히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수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할 이 과목에 있어서 오늘 이 수업은 사실은 이번 학기에 배워야 될 내용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범위를 다 다룹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학기에 배우는 전체 내용이요 오늘 1시간 수업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범위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포함이 될 때 차이가 뭘까요? 오늘은 지상만 들어요. 오늘은 지상에 지어진 건축물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아마 2시간짜리 강의를 듣고 나서 내린 걸로 C 되게 쉽네요. 굉장히 가뿐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고향에 가서 맛있게 송편 드시고 맛있게 재밌게 추석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처음부터 삐딱해요. 우리 5층에 PBL 룸 유심히 보면 그죠? 숫자가 뭐부터 붙어 있죠? 0부터 붙어 있죠. 스페이스 B
방번호 유심히 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몇 번부터 붙어있죠? 0번부터 붙어있죠. 처음에 여러분 학교 오셨을 때 누가 이따위로 넘버링을 해놓은 거야? 생각했던 분. 너무 당연해 보였던 분. 너무 당연해 보였어요? 본인은 숫자를 0부터 세세요? 너의 방이 몇 호야? 나는 0호 그렇게 숫자를 나는 숫자를 0부터 센다. 숫자를 0부터 센다. 맞지 않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그 여러분이 5층에서 본 방번호 누가 붙였을까요? 도경부 학장. 이제 사람을 이해하니까 그 숫자 이해되죠? 똑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 책을 보시기 전에 Starting from Zero 이 책에도 똑같이 적혀져 있어요. 책의 첫 챕터가 챕터 제로예요. 뭘 느낄 수 있죠? 문화구나. 하나의 문화. 그러면 이 수업을 이번 학기 제 수업을 듣다 보면 이게 왜 0부터 출발하는지를 아주 본격적으로 나중에 배울 건데 그 전에 여러분이 받아들일 이미지만 말씀을 드리면 숫자를 0부터 세는 류의 인간들은 대체로 이렇게 생긴 류가 있구나. 저는 숫자를 0부터 셀까요? 네, 숫자를 0부터 셀 것 같다. 0부터 세지는 않을 것 같다. 예전에는 제가 숫자를 0부터 셌었고요. 요즘은 가급적 1부터 세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0. 왜 0이냐? 왜 0이냐? 태초에 뭐 어지간한 막 그런 느낌이 들죠? C에서는 어지간한 숫자를 거의 한 10중 8구는 0부터 세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문화, 하나의 문화인데 그 문화 밑에는 뭔가의 철학이 있어요. 뭔가의 철학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리비지트를 한번 할 거거든요. 그때 딱 비밀을 알려줄 텐데 사실은 지금 휙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할게요. 어레이 넘버에서 옵셋이 0이기 때문에 0부터 출발해요. 이게 사실은 진짜 정답이에요. 그게 무슨 뭔 말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이제 이 수업 안 듣고 나가셔도 좋고 대부분은 이 자리에 있는 70명 사람들은 다 이해 못하는 말인데 자 그런 백그라운드를 제외하고 C에서는 그냥 의뢰이 0부터 세요. 0부터 세요. 자 C에 있어서 0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인데요. 0은 무하고 같아요. 무는 뭐죠?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공,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공은 성경에도 나오죠. 어떤 거죠? 허무한 거죠. 네. 없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C에 있어서의 여러분 철학을 딱 생각을 할 때 0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여러분 머릿속에는 데니스 리치 아까 그 수영긴 아저씨 있죠?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눈빛을 떠올리면서 뭔가 공허함 딱 이 이미지를 여러분이 가지시면 이후에 가지는 거의 대부분 10중 8구의 C에서 쓰이는 0의 의미는 여러분이 방금 떠올린 그 이미지하고 똑같아요. 자, C는 거짓이 네, 뭔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C가 아닌 모든 나머지 애들은 참인 거예요. 자, 그리고 배열을 선언을 할 때 똑같이 생긴 녀석들 여러 명 줄 세우는 걸 배열이라고 하는데 배열을 우리가 만들 때 배열의 첫 번째 원소가 몇 번 원소예요? 0번 원소. 그 다음에 문자열을 끝내요. 문자열 내가 뭐라 막 비슷한 알파벳 캐릭터를 쭉 만들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말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내가 전달할 정보가 남아있지 않으라고 해서 마침표 우리 직접 붙였죠. 마침표 찍듯이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내가 얘기하는 인포메이션 혹은 데이터야 라고 뭔가 구역을 딱 나눌 때 쓰는 애가 바로 0입니다. 자 또한 나중에 이게 뭔지 이제 막 여러분 선배들도 포인터 들어가면 이제 막 어디 갔다 막 이러면서 막 정신을 잊어버리는 사람들 많은데 자 포인터도 되게 쉬워요. 나중에 얘기를 제가 본격적인 얘기는 하겠지만 포인터는 손가락이거든요. 손가락인데 이 손가락이 0을 가리키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 거고 그 포인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얘는 아무 의미 없는 포인터라서 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변수들, 외부 변수든 정적 변수든 얘네들을 처음 초기화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데이터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라는 얘기를 할 때 시스템에서는 0이라는 숫자를 써요. 이게 C에 있어서의 0의 특별한 의미입니다. 업데이트 설치하면 안 되겠죠? 오랜만에 여기서 강의를 했나봐요.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자, 우선 우리는 C에 대해서 시간에 C는 뭐하는 뭐죠 이게 C가? 나는 C를 처음 들어본다.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없어요. 나는 C에 대해서 완전히 안다. 내가 C에 대해서는 뭐 빠삭하다. 또 한 명도 없죠? 아주 좋아요. C는 뭐냐면요, 언어예요. 우리가 한국어 얘기하고 있죠. 제가 지금 강의를 한국어로 하고 있죠. C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언어죠. 여러분 비슷한 거 배웠어요. 뭐 배웠죠? 파이썬이 하나의 언어죠. 자, 그래서 하나의 언어인데 여러분 파이썬은 어땠어요? 굉장히 고등 언어였죠. 여러분이 적당히 잘 뭐 얘기를 하면 마치 말하는 것처럼, 뭐 이러면 약간 좀 이상하게 느낄 분도 있겠지만 거의 저급 언어를 안 봐서 그래요. 근데 거의 말하는 수준에서 얘기를 하면 컴퓨터가 다 알아듣고 뭔가의 일들을 처리를 해줬죠. 근데 C는 저급 언어이면서 동시에 고급 언어인 굉장히 독특한 언어예요. C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C는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고급 언어예요. 근데 C는 머신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급 언어예요.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한테 고급 언어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봐서 이해하기 쉬운 언어가 고급 언어죠. C는 여러분이 봐서 파이썬만큼이나 보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 근데 C는 동시에 머신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수월한 언어. 머신이 그 해당하는 언어가 수월하다 아니다를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걔를 위해서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걸 만들어야 하면은 걔는 머신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C를 위해서 C 컴파일러는 스테이트 머신을 전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즉 C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1대1 매칭만 합니다. 여러분이 쳐놓은 랭귀지를 자신이 갖고 있는 기계어 혹은 어셈블리어하고 1대1로 변환이 가능한 언어가 C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 다 배우고 나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요. 아니 이렇게 우아하면서도 이렇게 직설적이면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는 솔직히 이런 표현을 되게 안 좋아하는데 거의 최고의 언어다 여러분이 느낄 정도로 우리가 보기에도 편한 언어고 기계가 보기에도 편한 굉장히 독특한 언어예요. 자, C 언어 뭐 하려고 만든 걸까요?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머신들 있죠. 거의 뭐 현대적인 거의 대부분의 머신들 뭘 가지고 있죠? 커널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커널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CPU, 그죠? 연산하는 연산장치, 그다음에 여러분의 기억 장치, 그다음에 여러분의 주변 장치 이런 애들을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자원들을 묶어서 배분해주고요.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관리해서 처리를 해주는 걸 우리는 운영체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어이없는 건 C 언어의 태초의 목적. C 언어를 왜 만들었냐면요. 이러한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네, 원래 여러분이 쓰는 모든 시스템에 뭐가 반드시 있어요? 운영체제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반드시 있을 법한 그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반대로 언어를 만든 게 C 언어.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이런 느낌이죠. 자, 굉장히 작은 언어예요. 얼마나 작은지는 제가 다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보면 깜짝 놀라요. 이렇게 작은 언어가 있을까? 여러분도 컴파일러를 만들 수 있어요. 진짜 작은 언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작으면서 굉장히 간결한 언어예요. 문법에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두 가지 이상 표현 쓰는 거는 while하고 for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빼고는 거의 대부분 중국대서 뭔가의 표현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간결한 언어인데 동시에 엄청나게 강력하고 엄청나게 빠른 언어예요. 저는 이제까지 제가 한 25년 정도 뭐 코딩을 하면서 살았지만은 C로 제가 뭔가 만들지 못했던 혹은 C로 해서 정말 이 퍼포먼스가 안 돼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한 적을 딱 두 번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인라인 어셈블리라는 걸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25년 동안 두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저는 시스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어플리케이션까지 다 했던 사람인데 C로 못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처음에 한 5년 동안 코딩을 하면서는 C로 못할 일을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자, C는 왜 이렇게
작으면서 간결하면서 동시에 빠르고 강력한가? 이게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데니스 리치의 얼굴을 잘 보면요, 힌트가 또 그분이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뭔가 고민한, 고심한 어떤 철학의 응징 결과물이 슬레이지.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우아해요. 사람들이 쓰고 있는 수준으로 굉장히 우아한 정도의 어떤 사람들의 사고 체계를 따라서 만들어진 언어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목적을 굉장히 첨예하게, 왜냐면 이따가도 얘기했죠, 운영체제 하나 만들려면요 그 해당하는 언어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운영체제를 한번 만들어 본 사람이거든요. 켄 톰슨이라는 사람은 어셈블러로 운영체제를 짜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체제 만들어 보면서 필요할 법한 일들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만든 언어라서 그 철학이 결집돼서 C로 못하는 이유. 그런데도 동시에 또한 C 언어는 어때요? 굉장히 강력해요. 왜요? 실제 C 언어를 사실상 컴파일러 뚜껑을 딱 열어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뭐냐면 1대1. 여러분이 쳐놓은 언어들이 거의 1대1로 어셈블리 랭귀지로 거의 1대1로 매칭돼요. 그래서 스테이트 같은 것도 없고요. 중간에 뭐 해석하고 뭐 여러분 요즘 쓰는 파이썬이나 이런 애들은 뭐 모호성이나 뭐 이런 것들 되게 막 다양한 것들을 시스템에서 컴파일러가 막 되게 똑똑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 컴파일러는요 정말 무뚝뚝해요. 아까 데니스 아저씨의 얼굴을 보셨죠? 그분이 여러분한테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군더더기를 만들었을까요? 군더더기가 1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강력한 동시의 특징을 가져요. 자, 얘는 Structured Language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제 수업 내내 여러분이 배울 텐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Structured Language, Function Based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특징 때문에 여러분이 짠 펑션이나 다른 사람이 친구가 짠 펑션이나 제가 짠 펑션이나 데니스 리치가 짠 펑션이나 우리 시스템 입장에서 똑같이 돌아가요. 1도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펑션이나 남의 시스템에서 돌아가고 있는 펑션이나 C 입장에서는 완전히 똑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놀라운 일을 C에서부터 구조적으로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C라고 하는 이 구조적인 언어는 마침내는 오픈소스라고 합니다. 라이브러리라는 무브먼트가 처음에 있었거든요. 한 일 2번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계속 여러 번 하는 일들을 한 번에 다 모아서 처리하자 이래가지고 그 겹치는 애들을, 왜냐면 내가 지금 짜나 예전에 한 사람이 짜는 거나 똑같이 처리가 된다면서요. 그러면 기왕할 일 2번 하지 말고 모아서 하자 라고 해서 펑션들을 쭉쭉 모았어요. 그게 뭐예요? 도서관, 라이브러리인데, 그런 라이브러리를 나 혼자 쓰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뿌려요. 너희들도 써라. 그러면 그거를 선의로 이렇게 막 뿌려주잖아요. 그럼 내가 코딩 막 10시간, 20시간 할 일들을, 그죠? 그 라이브러리 받으면은 3분 만에 나는 임포트라고 해서 그 라이브러리만 살짝 내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난 똑같이 불러서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해당하는 랭귀지를 가지고 만든 모든 것들은 자원이 점점점 우리가 붙여나갈 수 있는 어떤 틀이 되고요. 그걸 계속 쌓아나간 결과물이 뭘까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혁명이고요. 그거에 계속 생산성이 높아져서 마침내 우리가 이르게 된 결과물이 4차 산업혁명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감히 얘기하는데 C와 유닉스의 이 구조가 4차 산업혁명의 시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나머지 이식성. 얘는 못 옮기는 하드웨어가 없어요. 이제까지 나온 인류가 만들어낸 거의 뭐 99.999%의 CPU는 다 C 컴파일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드웨어는 다 C로 코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러분이 안시 C로 코딩을 해놓잖아요. 해당하는 코드의 한 85% 정도는 어떤 머신에서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식성이 좋다. 그리고 해당하는 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모듈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펑션이 call by value라고 나중에 이제 이 아키텍처를 배울 텐데, 이 전체 구조를 저는 이렇게 두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면 이거 뭐죠? 이거 뭐죠? 뭔가 어떻게 안 보일까요? 이렇게 되나요?
이게 뭐죠? 네, 수수께끼 상자, 수수께끼 상자.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뭔가가 들어가면요, 무슨 일인가 벌어지고요, 뭔가가 나와요. C 랭귀지의 가장 큰 특징은요, 뭔가가 값으로만 들어가요. 그리고요, 어떤 일들을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도 기본적으로서는 값으로만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자명해요. C 랭귀지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나오고가 굉장히 명확한 랭귀지.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인풋과 여기서 처리해서 나오는 아웃풋만 이해를 하면은 어지간한 애들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레고 만들듯이. 레고도 왜 볼록 튀어나오는 있고 오목 들어가는 있잖아요. 걔네들 서로 끼우면 다 연결되죠. C도 똑같아요. 얘가 모듈화가 되어 있다는 거는 이런 수수께끼 상자처럼 여기다 뭔가 집어넣으면 뭔가 처리돼서 겉으로 뭔가 나오는, 이게 모든 C 랭귀지의 기본이기 때문에 C는 내가 짠 코드든 남이 짠 코드든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굉장히 예외 없이 다 연결돼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큰 모듈화가 가능한 랭귀지다. 여기까지 설명하는데 이번 시간에 거의 반이 끝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번 시간 나머지 부분은 편안하게 뒤로 누워서 들으셔도 무방할 정도가 됐어요. 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C로 만들어진 운영체, C 원래 운영체제 만들려고 만든 랭귀지라고 했잖아요. 이걸 실제 뭘 만들었나요? 유닉스 만들었고요, OS2 만들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도스도 심지어 C로 만들었어요. 근데 헷갈리지 마세요. 도스가 유닉스 기반으로 만들진 않았어요. 근데 도스는 C 랭귀지로 만들었어요. 자, 또한 윈도우즈, 우리 좋아하는 윈도우즈, 이 윈도우즈도 C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 OS 10, 워드, 맥OS라고 요즘 하죠. 이런 친구들 다 뭐로 만들었어요? 다 C로. 안에 있는 코어 파트들은 전부 다 C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 정도쯤 되면 와, C가 뭐 대단한 거가 보다 정도 느낌은 오죠. 근데 C가 과연 왜 대단한 거야? C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C는 어찌 보면은 약간 이런 거예요. 중국이 막 옛날에 뭐 엄청나게 복잡한 역사가 있다가, 그죠? 뭐 세대 하나 딱 통일 왕조 하나 딱 만들고 나면 교통령을 끝해가지고 하나의 문화 이렇게 만들잖아요. 중바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이 이전에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사실은 큰 통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C가 등장하기 위해서 있었던 일들이라고 저는 그냥 생각해요. 뭐가 있었냐면 태초에 알골이 있었죠. 태초까지는 아니고 옛날에 막 애니악 무슨 애니방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막 천공카드 막 뻥뻥뻥 뚫어가지고 막 만들었잖아요. 그 시절에는 사실은 코딩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기계어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기계어 수준으로 레지스터 R1과 R0를 뭐로 채우고 거기서 뭐 두 개를 컴페어하고 뭐 이런 정도로 코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만들어진 그래도 좀 언어다라고 표현할 정도가 되는 처음 시작이 알골 60. 알골 60은 이 이름 자체가 알고리즘믹 랭귀지 60년, 1960년에 만들어진 알고리즘믹 랭귀지라는 건데, 얘가 구조적 언어의 태초예요. 시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펑션이라는 걸 처음 만든 언어가 알고리즘. 그럼 이거 전에는 어땠죠? 애니악을 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요, 내가 뭔가의 A부터 A 기능 해야 되고요, B 기능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 기능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A 기능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B 기능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제일 현명한 방법은 뭐예요? 펀치카드 A, 펀치카드 B, 펀치카드 C,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썼던 펀치카드 A 다시 넣고 아까 썼던 펀치카드 B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코딩하는 정도가 제일 그나마 효율적인 방법이었고, 아니고선 어떻게 해요? 리니어 프로그램 전체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쭉 이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뭐라고 하죠? 배치 프로세스라고 하죠. 옛날에 거의 컴퓨터를 쓰는 방법은 배치였거든요. 그냥 순차적으로 뭔가 일들을 처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초로 나온 알고리즘믹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알고리즘이 뭐죠? 수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알고리즘. 여러분 아마 2학년 때 알고리즘 배웠거든요. 알고리즘이 뭐야? 네? 자, 여러분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푼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알고리즘하게 풀었어요? 아니면은 직관적으로 풀었어요? 직관적으로 풀었어요.
직관적으로 푸는 문제는 어떻게 하죠? 문제를 보고 나서 해당하는 A의 답을 향해서 딱딱딱딱 그때그때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장 슈티스 패스를 내가 딱 뽑아내서 식을 유도하는 방법을 썼죠. 알고리즘믹하다는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결차를 정형화시켜서, 그죠? 그런 것들을 반복함으로써, 그죠? 반복함으로써 어떤 문제의 해답에 조금씩 다가가는 문제 해결 방법이 알고리즘. 그래서 문제 해결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현대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알고리즘인데, 컴퓨터는 되게 알고리즘하고 친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컴퓨터 알고리즘을 쓰기 시작한 거의 최초가 196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C는 언제 나왔죠? 1940년. 형님은 아니에요. C가 동생이에요. 언제 정도 나왔죠? 여기서 해보면 어디 눈 있는 사람들 나올 텐데 대충 요 정도쯤 나왔겠죠. 즉 알골 60이 나온 지 거의 10년밖에 안 되는 세월에 C가 딱 나와버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쉽게 얘기하면 교통령 끝.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알골 60이 역사에서 다시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비운의 언어가 돼요. 누구도 알골 60 나 배운다. 알골 60 배우는 분이 있으면 포기하세요. 그거 배우지 아무 쓸모없는 거. 그거 배우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온 랭귀지는 뭐예요? CPL이라는 랭귀지가 있었죠. 이건 뭐냐면은 Combined Programming Language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계를 다루기 위한 랭귀지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목적 자체가 컴파일러 만들고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서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이런 언어였거든요. 그래서 얘가 조금 발전을 한 게 베이직 CPL, 그나마 조금 언어의 체계를 가지고 나온 최초의 형태가 BCPL이라는 건데, 얘는 어떤 거였냐면요, 기계를 건드리기 위한 언어였어요. 그래서 기계 건드리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 쓰고 있는 무슨 집에 자동차라든지 재봉틀이라든지 이런 것들 날 제어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얘는 되게 딱딱한 거였어요. 그래서 얘는 막 보고 있으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진짜 실제 얘네 BCPL 코드 페이지 이런 거 보면요, 저도 어지간하면 기계어도 보는 사람인데 보고 있으면 뭐지 할 정도로 정말 답답한 수준의 랭귀지가 BCPL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1969년도에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건 뭐냐면은 벨 연구소에서 데니스 리치와 켄 톰슨이 운영체제를 만들어요. 운영체제. 그럼 뭐냐면요, 이 일이 왜 있었냐면요, 이 두 사람의 얼굴을 잠깐 다시 한번 살짝 볼까요? 자, 이 두 사람. 왼쪽에 있는 아저씨가 데니스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켄이거든요. 자, 이 아저씨가 컴퓨터를 막 되게 많이 써야 돼요. 그럴 동안 이 오른쪽의 아저씨는 참고 기다려줄 것이다. 혹은 오른쪽에 있는 아저씨가 컴퓨터로 뭔가 복잡한 막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럴 동안 왼쪽에 있는 아저씨가 양보하고 이쪽이 또 형이거든요. 형이 할 동안 나는 기다려줄 것이다. 이 둘 다 이거 인종차별이 아니라 무슨 인종이에요? 유태인. 유태인은 어떤 분들이죠? 1도 양보 안 하는 사람들이죠. 1도 양보 안 한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우리는 보통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야, 너 나 따라와 이래가지고 밖에 나가죠. 한국식 해결 방법 하든가 아니면 어디 이렇게 소주 한잔 하자 이거죠. 이 두 분들은 인종이 어떻게 돼요? 유태인. 유태인들은 그런 짓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죠? 머신이 하나 생긴 거예요. 네, AT&T 벨랩의 PDP라고 하는 그때 당시 굉장히 좋은 머신이 그냥 예산이 나면 샀대. 예산이 나면 샀어요. 그리고 머신이 하나 생겼는데 너무 좋은 거야. 막 쓰고 싶어. 그런데 내가 쓰려고 가면 옆에 있는 저는 녀석이 또 가서 지도 먼저 쓰려고 합니다. 둘이 어떻게 됐을까요? 되게 화가 났겠죠. 우리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가위바위보를 하겠죠. 우주에서 제일 불평한 방법.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운영체제를 만들었어요. 박수. 이 모든 이야기는 이 둘의 얼굴에서부터 출발해요.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같이 써야 되잖아요. 같이 절대 안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운영체제를 만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돌아가면
이 사람들한테 PDP-7이라고 하는 머신이 생겼는데 얘를 나도 쓰고 너도 쓰고 동시에 쓰고 싶어. 너무 힘든 과제죠.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C 분할 운영체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컴퓨터에 실제로 돌아가는 CPU 타임은 계속 일정하게 있죠. 근데 그거를 데니스 한 번, 켄 한 번, 데니스 한 번, 켄 한 번을 나눠서 쓰자. 그리고 데니스가 안 쓸 동안은 켄이 조금 더 써도 좋은데 켄이 쓴다고 해가지고 데니스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돼. 라는 식의 개념으로 이 하나의 머신을 둘 혹은 셋 혹은 100 혹은 10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쓸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은 게 바로 유닉스. 네, 그래서 이 C라고 하는 이 언어의 출발점은 데니스와 켄이 PDP-7을 나눠서 쓰기 위해서 만든 운영체제로부터 출발해요. 근데 이 운영체제를 뭐로 만들었어요? 어셈블리어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거의 기계어로 만들었어요. 고생했겠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벨랩에서 보니까 오야 대박 막 니네 운영체제 만들었어? 너무 잘했어. 너무 기분 좋아. 소장님 너무 기분 좋았어. 어떻게 하셨을까요? 머신 하나 더 사주셨네. 망했어. 왜 망했어요? PDP-7용으로 기껏 운영체제 만들어놨는데 그때만 해도 머신이 바뀌면 레지스터도 바뀌고 램도 바뀌고 시스템 세팅이 다 바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운영체제를 새로 만들어요. 이게 문제의 출발점이죠. 똑같은 짓을, 그죠? PDP-7을 위해서 했던 짓을 PDP-11용으로 한 번 더 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이러면 어떻게 하죠? 컨트롤 C, 컨트롤 V 혹은 옛날에 했던 복사해서 막 붙여넣기 하겠죠. 근데 아까 이분들 얼굴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두 분들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시겠죠. 원리 원칙대로 해요. 2번 이상 같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인 도구를 만들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분은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운영체제 만들어 놓으면 우리 소장님이 또 머신 사주실지 모르니까 아예 앞으로 머신이 바뀔 때마다 편안하게 운영체제를 개발할 수 있게 뭘 만들자? 컴퓨터 언어를 만들자. 박수. 그래서 진짜 그래요. 그래서 벨랩의 켄 톰슨이 이 PDP-11의 유닉스, 아까 PDP-7용 유닉스 만들었잖아요. 11용 유닉스를 만들기 위해서 언어를 만들었어요. 그 언어의 이름이 B예요. 왜 B인지는 나중에 보면 그냥 BCP에 따라했다 해가지고 약간 미안해가지고 저작권 약간 느낌으로 스몰, 그것도 캐피털 레터 처음에 안 썼어요. 스몰 레터 B. 그래서 약간 그 BCPL에 대한 리스펙 이 정도 느낌으로 B라고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BCPL보다 약간 못한 언어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무슨 일이죠?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뭐예요? 유태인. 켄 톰슨이 만든 언어를 보니까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죠. 흠결이 막 왜요? 그때만 해도 어셈블리어하고 막 언어하고 버무려져서 막 전체를 만들었거든요. 이걸 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순수한 피, 순혈의 어떤 이 랭귀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랭귀지로 99%를 운영체제를 만들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운영체제로 랭귀지라고 선언을 하고 데니스 리치가 만든 게 뭐예요? 마침내 만든 언어가 바로 C라고 합니다. 이건 특징이 뭐예요? 이미 만들어 PDP-11을 B와 어셈블러로 이미 코드를 만들어놨거든요. 그거를 다시 한번 코팅을 통째로 다. 네. 그럼 우리가 보기엔 똑같아요. 결과물은 운영체제 나오고 똑같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만든 랭귀지가 바로 C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걸로 그냥 끝났으면은 그냥 그 역사에 뭐 희한한 사람들 이러고 세상에 이런 일일 정도의 뭐 주말 아침에 이제 텔레비에 나올 정도로 끝났겠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놀러왔던 커닝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있다 보니까 야 이거 랭귀지 끝내주는데 야 이거 안 되는 게 없잖아. 그리고
굉장히 우아하잖아. 이거 문법에 뭔가 익셉션도 전혀 없네? 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뭔가의 하나의 질서를 만들고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책을 편찬해. 그게 더 C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하는 책이고, 그 다음에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버클리에서, UC 버클리 아니죠? 버클리에서 강의가 만들어져. 그래서 유닉스 앤 C라고 하는, 유닉스 앤 C라고 하는 강의가 만들어져가지고, 그 이후에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 굉장히 많은, 거의 모든 운영체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운영체제를 만드나요? 78년도에 만들어 놓은 이 책과 그 다음 79년도에 버클리에서 만들어 놓은 그 강의 두 가지를 기반으로 운영체제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도스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도스의 기본 틀을 만든 엔지니어들이 거의 대부분 어느 강좌 수강했던 사람들이에요? 버클리 출신. 버클리에서 이 해당하는 수업 들었던 학생들이 만들었고요. 여러분 잘 아는 애플 있죠? 애플의 여러분 애플의 아빠가 누구예요? 애플의 엄마는 누구예요? 아빠가 뭔가 엄마가 뭐지? 이렇잖아요. 애플의 아빠 이러면 보통 스티브 잡스 얘기해요. 저기 가자 막 이러는데 뒤에서 사진 찍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기 가기 위해서 막 싸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간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스티브 워즈니악. 스티브 워즈니악이 들었던 소위 바로 79년도 유닉스 앤 C 클래스. 그리고 나서 뭘 만들었죠? 뭘 만들었죠? 애플 컴퓨터. 네. 그래서 실제로 애플 컴퓨터 CPM이라고 하는 운영체제에 굉장히 많은 틀이 이때 당시에 그 스티브 워즈니악이 아타리라고 하는 회사의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람이 이미 대학을 졸업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청강을 해가지고 유닉스 C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애플에도 그 해당하는 거 거의 유사한 시스템들을 빌드업을 해나가기 시작했고, 그게 애플의 출발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비로소 거의 1979년 80년대가 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세상에 유닉스와 C라는 기틀 위에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굉장히 엄청나게 큰 운영과 오픈소스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운영이 결국 운영체제의 폭발이라고 이런 현상에서 출발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점은 C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이번에 자바는 안 배우지만 객체지향 이런 개념을 더 치워서 C++를 만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C++를 여러분이 모두 다 배워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C는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걸로 일단은 강의가 끝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있는 핸드아웃에서 제가 지금 강의한 분량이 전체가 오늘 70장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몇 장 나갔는지 보세요. 7장 나갔어요. 시간적으로 볼까요? 지금 몇 분 진행했을까요? 1시간 진행했어요. 5분 쉬고 나서 제가 나머지 63장을 진도를 나눌 텐데, 여러분 깜짝 놀라시겠지만은 63장이 정말 이 7장 나가는 느낌으로 나가게 될 테니까 5분 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고 계속할게요.